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정리 주제에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는 결국에 행복주의로, 그리고 여러분 사회복지기관 단체나 여러분 근무하는 조직기관단체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행복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관 조직원 및 복지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들 찾아온 고객들이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보시는 것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사랑, 돈, 쾌락, 명예, 또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결혼하시면 또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체들, 건강, 사랑, 돈, 여러분 부모님, 자녀, 친구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일단 불행도를 100%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실체들, 사랑, 돈, 쾌락, 명예, 지위, 권력, 부모님, 또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행복 추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실체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도를 결정해주는 정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가지게 해주는 요인들이 되나에 관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복의 비결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당면한 실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실체를 어떠한 안경을 쓰고 보느냐, 긍정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 부정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금방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여러분 조언을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손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거나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또 못 배웠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죠. 환경이 높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못 배웠지만 행복하게 오히려 못 배운 것을 행복한 자기의 요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배우고 잘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에 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두 번째 관점은 결국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사는 방법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관점, 여러분들 다 훌륭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행복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항상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님을 대하도록 하자. 부모님에 대한 관점,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부모님이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부모님이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부모님이 태어났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보시는 한 행복의 문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관점을 좋게 긍정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체력과 정신적인 지적인 역량을 주신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대학에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시고 또 대학에서 이와 같은 지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역량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부모님에
지금 대학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게 되면 행복하십니다. 부모님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낳아주시고 대학교에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석가모니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들 결혼하시게 되면 이제 자녀들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자녀들 발생한 우리 자녀가 되겠습니까? 자녀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고 볼 때마다 자녀들이나 불만이 이제 여러분이 가지실 수가 있는 또 앞으로의 힘을 펼쳐주실 텐데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난 자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그 자녀를 볼 때의 관심을 다른 그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 더 건강한 자녀, 더 잘생긴 자녀와 비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나는 정말 멋진 아들, 딸들을 두어서 정말 난 행복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꾸러기 자녀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까 라는 시간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 혹시 다 훌륭한 자녀들 이제 놓으셔서 잘 키우시겠지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불만스러운 자녀를 가져라도 그 자녀를 보호할 때에 여러분 항상 그 관점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대학교에까지 입학할 수 있을 정도의 이와 같이 훌륭한 아들, 딸들을 갖고 싶어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하는 이 땅의 수백만 명의 부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들을 갖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지적 역량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아요. 장애인 부모님, 장애인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못한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오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어떠한 관점, 어떠한 안경을 쓰고 내가 그 자녀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도 가져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회복지기관을 찾아오는 고객 클라이언트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픈 신체적 어떠한 불구를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상 정신적인 어떠한 치료를 주는 것이 오시게 되면은 아버님 한편을 부어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아버님 아들이 갖고 싶지만 아버님처럼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갖지 못한 부모님들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또 갖고는 있지만 말씀을 부리기는 하지만 할아버지 아드님이 말씀을 부리기는 하지만 할아버지 아들처럼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암산이 나시잖아요. 관점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인간 용기를 준동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사의 중요한 직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혹은 외롭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죠. 할아버지, 요즘 판검사, 의사, 자녀, 부모들 한번 보세요. 1년 내내 가더라도 부모님, 문안인사가 오는 자녀들, 정말로 찾기 힘들어요. 더 잘된 자녀들. 그러니까 판검사, 의사, 시켜 주었더니 명절이나 휴일날 되어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자제분들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제들 무자식이 상팔자에 자녀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속성이 사람도 없고 얼마나 편하십니까? 관심 좀 바꾸시고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자녀를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무슨 생산 제품도 아니고 할아버님, 할머님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세요. 부자식, 강발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쏙쏙이를 넣고 할아버지, 할머님 생각나서 이해하시면 행복하실 수 있잖아요. 자식의 행복에 대해서 지금 없는 자식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할아버님, 할머니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복지사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복지사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의사처럼 무슨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은 이제 의사나 약사의 모습, 우리의 몫은 그와 같은 정신적인 치료자가 될 수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의 모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또 작은 집에서 산다고 불평하는 사람. 나는 이 나이가 되면서 매일 아직까지도 23평 아파트에서 사는 신체밖에 안 되니까 한탄하는 사람. 나는 매일 이렇게 지금 나이가 60대 되어서 친구들은 다 40, 5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장같은 21평짜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할아버지 28평 아파트에 산다고 저는 불평이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나이에 아주 집안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위에 살펴보시면 집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전세살이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 딸 공포정서 가지고 있던 집 다 저당 잡혀서 날려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28평 아파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할아버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23평, 25평, 30평 큰 아파트 가지시는 분들 부모님만 보이시기가 외로우신 분이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에 항상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주거지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는 한 여러분 행복의 문에 생각이 수가 있다. 그래서 집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시고 내가 이 지금 마지막 기간을 마지막 시간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시간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너무나 여러분 행복하시고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학교에 오시고도 학교에 못하고 직장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복의 비결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당면한 실체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이 어떠한 실체를 어떠한 안경을 쓰고 보느냐, 긍정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 부정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금방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